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뜨거운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그거 거래해서 요즘 돈 버는 분들 많은데, 야, 이 꼴은 못 보겠다. 아니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야. 뭐 그거를 못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남 부자 되는 게 아직도 그렇게 배가 아프서 아니,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게 하여튼 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안이 뭐 통과는 예전에 됐는데 네. 지금 유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좀 반론을박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국힘에 뭐 이게 유예하자는 쪽, 한 번 더 유예하자는 쪽, 아니다 이번에 도입하자는 쪽, 뭐 가상자산판 금투세 논란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취재였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도 뭐 여의도 바로 앞에만 가면 되니까 가까웠겠네. 예. 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동안 어떻게 뭐 과세를 할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금투세 편입해서 금투세처럼 매기자 뭐 그런 얘기까지 됐던 건가요? 뭐 히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네. 네. 이미 그런 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그 구조도 2% 말씀처럼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금투세는 지금 폐지 합의가 됐습니다만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외도 주식은 좀 OECD 국가들 사이에 조금 과세 방식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과세를 하고 있어요. 양도세를 다른 나라는 다른 네. 나라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세하는 게 맞지 과세하는 게 않느냐? 맞다라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이미 다 법 통과는 됐었던 건데 언제부터 하기로 법 통과가 됐었어요? 2022년 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법은 통과되고 그리고 2번 유예됐습니다. 법은 정해놓고 시행을 자꾸 시행만 2번 유예하고 유예했고요. 있군요. 그 2번 유예한 결과가 내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자는 거고요. 예. 정부와 여당 그리고 투자자 업계에서는 그래도 아직 좀 미비한 게 많다. 그래서 2년만 더 세 번째 유예를 하자라는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은 아니 2번을 유예했는데 세 번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번에는 좀 약간 보완을 해서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세를 그렇게 하자는 아,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미 법은 정해져 있고 안 건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를 하게 돼 있군요. 예. 그렇게 정해진 과세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예, 과세 방식은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왼쪽입니다. 왼쪽에 현행 이게 이미 법이 통과돼 있다는 기재부의 어떤 세법 개정안 설명입니다. 그냥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걸 기타 소득으로 봐서 예. 일단 20%, 지방세까지 하면 22%. 22%를 낸다. 그리고 종합과세는 아니고 분리과세 한다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너무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좀 신고 부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 공제는 해주자. 250만 원까지는 그냥 비과세. 예. 그거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22%. 예. 그리고 간단하네요. 1년에 한 번 신고해서 납부하는 체제로. 내가 신고해서. 예. 그렇게 모든 양도세가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기재부 자료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걷자 이런 식의 세법 개정안 내용이 많은데 예. 이거는 그냥 지난 8월에 유예하자라고 기재부가 이렇게 안을 2년 유예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네. 아니 금투세에 대해서도 유예였나요? 정부의 입장은? 저렇게? 금감원장이나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폐지였죠. 정부. 저건 아예 폐지. 폐지. 네. 요거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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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예가 되면 지금은 법은 통과됐지만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이 뭐 아주 없진 않고 근데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우리 5대 거래소 뭐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원화를 넣어서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수수료 제가 한번 해봤는데 0.04% 아마 그거는 거래를 세금이 아니라 그 업체가 그렇죠. 떼어가는 수수료고.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그 정도.
그거는 세금이라고 세금으로 하기가 그렇지. 애매하네. 네, 돈 간의 아,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그건 거래. 뭐 그게 아무 문제 세금이면 없는 뭐 것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젠장 빵 사 먹어도 세금이야 하는 말과 똑같죠. 네, 그래서 없는 셈이네요. 엄밀한 의미의 세금은 뭐 가상자산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예.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주세요라고 투자자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가지고요. 지금 19일 날 냈는데 나흘 만에 이게 한 오늘 낮 정도인데 6만 5천 명, 약 6만 5천 명이고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5만 명이 넘으면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 검토를 해야 돼요. 예. 뭐 이런 청원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는 기재부가 되겠죠. 기재위원회가 될 텐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이런 청원은 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의견 추이 같은 것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거 보니까 뜨겁겠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쪽의 의견에 뭐 내심이야 세금 내기 싫다겠으나 명분은 네. 보니까 금투세도 금투세도 유예했는데 폐지하고 이것만 하는데. 세금 매기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네. 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2%가 초반에도 말씀 주셨지만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진 않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비슷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하기로 예,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금 폐지 합의가 됐고 뭐 예. 실질적으로 표결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니까 예. 이 가상자산 과세도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혹시 유예나 뭐 더 적극적이라면 뭐 좀 이러다가 폐지나?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유예 찬성 쪽으로는 투자자 어깨 뭐 세금 내기 싫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있고 보완해서 그냥 시행하자 하라는 거는 민주당 그리고 보고서를 낸 국회 예산정책처 이 정도이고 학계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예. 유예 쪽이 약간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무슨 공식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렇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그러면은 보완을 어떤 보완을 하겠다는 거냐? 아까 250만 원 공제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소액 투자자를 고려한다는 명분 하에 법을 그것만 좀 고쳐서 아. 공제금을 5천만 원까지 올리자. 그래서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까지는 차익을 봐도 물론 1년 단위입니다.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봐도 일단 공제금으로 비과세 해서 해주는 걸로? 비과세 해주는 걸로. 원래 금투세 할 때 주식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다 이렇게 금투세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네요. 예, 예. 논리나 그 방식이나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세금 매기자는 민주당은 금투세도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강했던 정당이니까 왜 매기자는지 알겠고 상대 당인 빨간 당은 왜 유예하자는지도 알겠는데 거기는 금투세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예. 기획재정부는 왜 슬그머니 가서 세금 걷지 말자고 합니까? 일단 아까도 그래, 그거 보셨지만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아까도 보셨지만 저한테 대답하기로나 아니면 세제 개편안에 거기 박혀 있는 예. 여기도 살짝 나와 있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사항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 뭐 투자자를 보호하고 뭐 공시 통정거래 공시, 이런 거 통정거래 적발하고 뭐 예, 그런 불공정거래 것들 법인데 감시하고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이 이유가 다는 아닌데 기획재정부 내건 거는 그 이행 사항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 조금 궁색하죠. 보면은 그래서 뭔가 준비가 잘 안 됐다는 투자자를 뜻이에요?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부터 하고 과세는 나중에 하자. 예. 조금 궁색한데 이상한데?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을 물어도 별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취재한 거로는 예. 가장 염려되는 건 해외 거래소로 우리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하는 그런 것도 조금 염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크게 다르지 여기서 않는 과세를 하면 네. 저쪽 나라에 가서 하면 네. 그게 가능하죠? 우리 해외 가능하긴 해외 가능하죠. 거래하듯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데 예. 바로 돈을 보낼 수는 없고요. 그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리플이나 뭐 그런 걸로 사서? 알트코인으로 사서 그걸 전자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들어 놓고요. 내 지갑을. 그래서 거기서 판다. 그쪽에서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면 거래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도로 우리나라에 이제 차익을 많이 보고 예, 뭐 가져올 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손실을 보거나 차익을 보고 그걸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 차 사는 데 써야지, 집 사는 데 써야지 할 때는 이제 다시 들여와야 되니까 예. 그때는 좀 지금으로서는 뭐 시간은 물론 확보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시 이제 잡히죠. 그때는 실체가 잡히니까 그때 그러면 드러나게 그때는 되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적어도 이 만약 논리 구조에서는 내야죠. 근데 과세를 세금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논쟁입니다. 아. 바이낸스에서 아주 뭐 쉽게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어떤 알트코인으로 어떤 이익을 냈는지 취득 원가가 얼마라서 내가 돈을 들여왔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다라고 계산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분명하다. 왜요? 해외 거래소 해외 코인은 별도의 양도세 체계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주식은 예. 해외 주식은 별도의 양도세잖아요. 예. 국내 주식하고 달리. 산 가격, 판 가격 딱 정확하게 나와서 예. 그 가격만큼 딱 세금 내지 않습니까? 산 가격을 그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높게 신고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과세당국 너 혹시 미국에서 더 싸게 하고 많이 양도 차익 거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거를 일일이 검증한다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그걸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국내 거래소나 국내 증권사가 있으면 네. 그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과세당국이 중개하는 데는 코인베이스에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고 팔고 하는 직접 거니까. 바이낸스에 계좌 만들어서 할 거니까요. 예. 그걸 가장 자기가 유리한 어떤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이대면서 양도 차익이 많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해외 거래에서 자료를 자료를 안 주죠. 협조를 안 할 수는 대한민국 있겠네. 검찰입니다. 그러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고객님. 그럴 것 같긴 근데 한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사회 문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거래소라고 해도 뭐 제1 거래소라고 해도 그런 거에 응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 뭐 내가 내 개인 정보라고 갖고 와도 믿어줄 수도 없고 안 믿어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양도 차익을 덜 본 것처럼 뭔가 신고하지 않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를 하면 그렇게 가서 나가서 거래하고 올 거다. 예. 과세를 안 하면 나가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약간 그 기재부 입장에서는 현실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예. 뭔가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구멍을 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가두기가 어렵다. 네. 그런 논리인가요? 예, 그런 논리도 있고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취득 원가 뭐 얼마에 샀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해외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과세할 때 어떤 계산 방식을 확정하기 어렵다. 아직 지금 뒤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계산 네. 방식이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뭐 선입- 무상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어드롭이라고 무상 취득도 있고 나눠주는 거 있습니다. 예. 마케팅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뭐 기술을 공헌을 하면 블록체인 푸는데 좀 공헌하면 좀 나눠주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는 그래. 그냥 홈택스처럼 시스템이 아직 완성도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기로 아무리 제가 빗썸 업비트에서만 거래를 했다고 해도 그걸 여러 해외 거래소에도 거래를 하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1년 단위로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 그걸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아, 다 통합된 계정이 없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야당 등의 과세 추진 필요성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가상자산 투자 아까 2%안 대표께서 말씀하듯이 거의 세금이 없다시피 하다. 주식은 거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 그런데 공제금을 5천만 원까지 올려주면 뭐 소액 투자는 큰 영향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유들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과세를 한다면서요 코인에 예, 예, 대해서. 예.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나가서 해도 과세를 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아, 그쪽은 또 그쪽 거주자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뭐 많이 예를 드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거주자들끼리 이제 개인 세무사들 같은 데 써서 좀 복잡하게 세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해당 니네 나라 가서 내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유예론 쪽을 좀 보면 유예론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해외 거래소 코인 취득 원가 알기 어렵고 과세 표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냥 채굴하는 경우, 그리고 무상 취득한 에어드롭 경우, 그냥 대여도 있습니다. 한동안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대여 거래. 그리고 하드포크, 저도 뭐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비트코인을 뭐 새로운 알트코인으로 뭔가 전환시킨 그만큼을 뭐 조금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하드포크.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연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상식에는 다음에 뭐 손해를 많이 보면 좀 경정 청구를 해서 좀 깎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좀 다시 검토해야 된다. 결성금 2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홈택스 같은 우리의 어떤 수기로 다 받아봐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딱 국내면 국내, 해외 이렇게 좀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유예로의 논리고요. 황석진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애매한 부분이 꽤 된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채굴할 때 얼마를 볼 거냐, 비용을 인정해 줄 거냐. 이게 지금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은 어떤 일시적인 소득인데 결손금을 뭐 예를 들어서 이익 봤을 때 손해 봤을 때를 계산해 준다는 게 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그냥 가상의 예인데요. 내년 1월에 비트코인을 뭐 코인을 100원에 사고 80원에 뭐 아쉽지만 내려서 팔았다. 그럼 20원 손해인데 그런 다음에 그 해에 또 70원어치를 샀을 경우에는 이익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손해만 조금 봤죠. 그래서 그 해에는 일단 세금을 안 인컴은 내는 0이고. 걸로. 예. 예. 그럼 2026년에 가상의 사례인데 이제까지 산 거를 120원에 팔게 팔았어. 되면 50원 먹었죠. 50원 먹었죠. 그러면 그 해에는 50원 이익을 낸 것처럼 이제 그렇죠. 이 제도 하에선 가세를 하게 되는데 예. 이 사람을 통산 요 25년과 26년을 통산하면 사실은 30원 이익을 본 건데 예. 지금 제도 하에서는 50원 이익을 본 걸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걸 빨리 도입하면 되잖아요. 결산감 월 단위 2월 해주도록 하고 그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정하면 되는데 안 지금 돼 있다. 소득 체계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기타 소득은 이런 연단위 결성금 2월은 조금 불가하다. 현 체계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럼 기타 소득인 것도 빨리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겠죠. 그게 뭐 바꾸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까 전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낸 게 7월이잖아요. 예. 아까 보여주신 가해무리 자료 그게 7월인데 거기서도 시행시기 유예 이렇게 기재부에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요거는 유예를 하자. 네. 그리고 뒤에 논리는 준비가 안 돼서 유예다. 그러니까 유예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준비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2년 뭐 계속 유예하면서 그동안 준비 안 하고 뭐 했어요. 네. 이것 근데 때문에 이제 유예한다고 해놓고. 저도 알아봤더니 요 정도는 준비한 것 같다는 게 업계 중론인 게 5대 우리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예.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비썸 이런 곳들을 그 수시로 출납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거래를 했다. 그리고 손익은 이렇다라는 걸 파악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준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말한 건 아니고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준비는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한 계산 방식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특이한 거래, 무상 취득, 뭐 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득 원가를 볼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외 지갑 거래 같은 걸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전이 조금 안 된 상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할래도 할 수도 없긴 없네요. 준비가 안 된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음부터 도입해야 어차피 1년 후에 네. 1년 후에부터 신고가 시작되잖아요. 예, 예. 도입되기 시작하면 2025년 거래를 마친 후에 얼마 먹었는지 보고 2026년 뭐 몇 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또 시간이 있다고요. 바로 도입을 해도. 지금 이게 뭐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목성에 다녀와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에 변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정하면 되죠. 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빨리 해야지.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지난 4년에도 안 한 걸 유예하면 또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유예됐다는 이유로 시작을 해야
야 이제 1년 후부터는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자 해서 하는 거지. 유예하고 나면 뭐 또 하나지 뭐. 그렇죠. 그게 네. 그 말도 설득력이 있는 게 일부 교수들은 아니 그거를 언제 유예를 하고 상정을 하고 그러면 계속 준비가 안 된다. 일단 지금 2% 말씀처럼 아주 엄밀히 말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신고는 2026년 한 5월 정도 앞에 할 거거든요. 예. 개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 한 1년 3, 4개월 정도 있긴 하다.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지적한 것처럼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준비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것도 또 반론이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뭐 계산 방법이 정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걸 그렇게 시행을 예정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자를 얼마나 할지를 결정 못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반론도 있긴 한데 정해놨잖아요. 20% 네. 차익에 대해서 20%. 정해놨는데 뭘 더 정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스테이킹이나 뭐 공짜로 받는 에어드롭이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으면 조금 더 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영원으로 받은 거냐, 시세로 받은 그거 거냐. 주식에 다 있어요.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인적 분할 다 그거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뭐 전문가들한테 좀 배운 건데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코인을 뭐 쉬운 말로 코인을 샀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아까는 어떤 거래 형태에 대한 논점을 말씀드렸고 요거는 계산 방법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배워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균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는 코인을 1, 2, 3, 4,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100개를 샀다고 할 때 60개를 판다고 할 때 그 가격을 취득 원가를 얼마를 버느냐를 그냥 100개 취득 평균으로 봐서 60개 이렇게 따지는 게 평균법이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일반적인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그냥 정말로 1, 2, 3, 4, 5번째, 60번째까지 코인의 가격을 뭐 전산으로 뽑든 해서 다 뽑은 다음에 그거를 평균하는 거. 이게 선입선출법인데 이것도 지금 소득세법 유예돼 있지만 이거에서는 뭐 어느 방법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자꾸 미룰 생각만 하면 기준을 못 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 유예는 좀 그렇고 세 번째 유예는 좀 그렇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얘기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지금 뭐 표가 복잡한데 다음 표가 나올 것 같네요. 미국은 그냥 주식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코인 양도 차익의 자본이득으로 봐서 다만 공제액이 조금 높은 편인데 41,600달러니까 한 5,800만 원, 5,900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영국도 뭐 3,000파운드니까 뭐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일본은 20만 원이니까 뭐 한 높진 않고 이렇게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쯤 되네요. 그죠? 네. 4만 달러니까. 네. 그래서 채팅창에 많은 분들은 투자자이신 모양인데요. 코인 100종류 있는데 여기저기 옮기고 일부 사고 팔고 하루에 수십 번 거래도 한다. 어떻게 계산하냐? 2%가 계산해 볼래? 라고 부르시는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저렇게 하는 분들 있고 저렇게 하는 분들도 다 세금 신고해서 내요. 저 세금 신고하기 귀찮으면 저렇게 안 하시면 되고 다 합니다. 뭐 전산으로도 하고요. 네. 못하지는 않는다. 과세 할 거냐 말 거냐에 그런가 봐요. 결정은 하고 논란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못해서 못하는 건 없다. 다들 이제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금투세도 이런저런 사실은 여론에 밀려서 그만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가상자산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게 어려우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도 이제 받지 말아야지 그럼. 해외 주식 양도세도 안 해줄 겁니까? 약간 저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금투세는 안 됐지만 증권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과세 체계가 있긴 있잖아요. 지금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예. 근데 가상자산은 아예 과세 체계가 없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예를 드는데 슬라이드 다시 잠깐 보시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미국, 영국, 호주 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 난 걸 연단위 넘어서까지 인정을 무기한 허용해 줍니다.
뭐 2025년 손해 본 거, 2026년에 이익 본 거, 나중에 경정 청구해서 이렇게 고쳐서 뭐 세금을 환급받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이런 것들 물론 환급받으려 하겠죠.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아까 다시 돌아가서 2%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결손금 2월 공제가 안 되는 거 연 단위로만 그냥 무조건 끊으라는 거는 조금 세계 추세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야당에 약간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다라고 잠깐 그랬는데 오늘 한국일보 22일자 보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처럼 지금 가상자산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물어봤는데 야당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뭐 확인은 해주지 않고요. 예. 공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남는 오늘 건 한국일보에 나온 보도예요. 예, 오늘 22일 한국일보 나온 거고. 야, 근데 크게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뉘앙스의 톤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안 하겠네 또. 안 하겠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괜히 했네. 한동훈 대표가 바로 6시간 전에 예. 지금 보도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아하. 맞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가상자산 지금 공정공평한 가세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해서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야당이 이래저래 공론화 끝에 조금 폐지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약간 야당을 압박하는 것 같긴 합니다. 금투세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가상자산 네. 과세 논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가상자산 과세가 왜 이렇게 논란 없이 저렇게 술러덩 예. 시행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미국, 영국 이런 영미계 쪽 뭐 다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이 포괄주의예요. 그냥 어디에 조문이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가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그냥 걷는 겁니다 원래. 원래 걷는 거다. 그래서 주식에 의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논란이 있잖아요. 되니 예. 안 되니. 우리는 열거주의니까. 예, 열거주의니까 조문을 넣니 안 넣니 뭐 계산 방법은 어떻니 뭐 그런 게 많은데 미국은 그냥 무조건 걷는 겁니다. 그 포괄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걷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만 결정하는 거둘지는 거지. 내가 알려드릴게라고 하는 그런 사후 방식이라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도입할 때는 큰 논란은 없었다. 물론 잘 작동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현지에서 뭐 실시간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예.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예를 계속하는 거는 사실 모양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하기로 하면 하기로 하는 거고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하기로 하자 뭐 이런 거지. 계속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미루기만 자꾸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자꾸 떠넘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7년 한 3년 후인데요. 그 OECD 가입국 간의 암호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거기에 좀 맞춰서 뭐 시행하는 것도 몇 년? 방법이 몇 년? 2027년이요. 3년. 2027년. 예. 근데 다만 어떤 학자들은 그거 잘 안 된다. 생각보다 금방 안 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일정을 잡고 이걸 그때까지 2년도 아니고 3년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확정 안 됐네. 그러면서 또 4년 미룰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학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의견은 갈립니다. 근데 OECD 나머지 국가들은 일단은 지금은 과세하고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기다리냐고. 아몬드님 의견이 맞습니다. 금 팔아오는 거라고 같은 거라서 왜 아까운 코인을 해외에다 팔고 말도 안 되는 지폐인 달러를 받아와? 라는 의견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백종 기자님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별로 뜨겁지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다음 주에 기재위 조세 소위하고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발언이 사실이라면 살짝 좀 입장이 바뀔 수는 있고 아니면 또 뭐 그건 비공개 발언이니까 또 어떤 식으로 방식을 정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기 한번 할까요? 내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보도까지 나왔으면 유예로 다는 거죠, 뭐. 안 한다? 유예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유예로 조금 가지 않을까. 재미가 없네. 아니 그 한국일보 기사 너무 결정적이야. 그거 보니까 에이 뭐 이미 결정 났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좋고 현실론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을 테니. 심플하게 합시다. 다른 나라 내는 세금은 우리도 내고 다른 나라 안 걷는 세금은 우리도 좀 조심하고 그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내는데 안 내는 것도 꽤 있고 다른 나라는 절대 안 걷는데 우리나라만 걷는 것도 꽤 있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예, 유도신문 실패. 대체 하루 이틀 진행해 봅니까 지금? 네, 백종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